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지역의 소식일까요? 오늘은 남태평양의 파푸아뉴기로 먼저 가보고 그다음에 네.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파푸아뉴기니 하면은 저기 그 호주하고 인도네시아 있는 쪽에 있잖아요. 오세아니아. 이 태초의 원시림이 울창해가지고 남태평양의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불리는 섬이고 네. 우리 그 노윤석 연구원님도 파푸아뉴기니 그 나무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곳인데 지난달 24일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외신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네. 더 놀라운 거는 왜 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지 열흘이 지났는데 이렇게 잠잠하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 그렇죠. 네. 마을 전체와 상점, 주유소, 별장, 교회, 학교 등 모든 것이 사라졌다. 산사태로요. 예, 아휴. 가디언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달 24일 현재 시각 금요일이었는데 네. 새벽 3시경에 일어났습니다. 파푸아뉴기니 북부 엥가 지방의 마이프 물리타카 지역 산 일부가 무너져 내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인도의 이제 유튜브 기후 유튜브 채널 다운투어스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접했는데 산이 그냥 칼로 자른 것처럼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는데 저 토사하고 저 암석이 어디로 갈까 했는데 그 밑에 마을로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당국에 따르면 그 마을 아랫마을에 살고 있던 2,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최대 7만 명이 재피해 권역에 살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산사태는 보통 폭우가 오고 나서 오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그 현지 이제 그 파푸아뉴기니 총리에 따르면은 특히 올해 들어서 이례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내렸다. 네. 기상 패턴이 변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디언 인터뷰에서 올해는 강우량이 많아서 각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고 해안 지역의 해수면도 상승했다. 몇몇 지역에는 산사태가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날씨 패턴과 건조함에서 습함으로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존 로소 파푸아뉴기니 부총리는 현재 기후변화 영향은 엥가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난 2달 동안 파푸아뉴기니 전국적으로 전례 없는 재난을 목격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탄소를 배출해봤자 얼마 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동안. 그러니까 브라질 살인 폭우도 그렇고 네. 파푸아뉴기니도 그렇고 거의 탄소 배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에서 배출한 탄소의 피해를 여기서 보는 걸까요? 그런 자연 상태 국가, 저개발국, 또 저개발 지역, 또 저소득층한테 우선적으로 이제 엄청난 재난들이 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거대한 산이 칼로 자른 듯이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가 그냥 마을을 덮쳤고요. 그래서 그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제 구호를 위해서 간 사람들 또 재난위원회 위원장들 이 사람들의 외신 인터뷰를 들어보면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곳에서 계속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정기적으로 큰 폭발음이 들린다. 바위와 파편이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그 외신 사진을 보면 이제 주민들의 오열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그 가족들이 다 모여나서 할머니, 엄마, 손녀 이렇게 해서 손녀딸을 참 그 공포에 이렇게 그 울부짖고 있고 네네. 할머니 이럴 수가 엄마 망연자실 뭐 이런 마을 주민들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주민들은 오열을 하면서도 삽과 맨손을 사용해서 토사를 파헤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맨손으로 파헤쳐서 나올 토사가 아니래요. 2층 높이로 쌓인 진흙과 잔해 속에서 생존 확률이 희박합니다라고 해도 계속 파헤치고 있다. 포기를 못하는 거죠, 가족들이. 예, 그리고 사실은 중장비가 와야 되는데 일본 마을 주민들은 중장비 진입도 불허하고 있대요. 왜 중장비 그런 거죠? 때문에 혹시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훼손될까 봐. 그래서 중장비 진입도 불허하고 있다. 네. 전반적으로 구조 작업이 매우 더딘데
이 진입로가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데 산사태로 군데군데 훼손돼 있고 현재 부족 간 갈등으로 인한 전투가 도로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낮에만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토사 밑으로 물이 또 계속 흐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들의 부패가 빨라지고 유엔에서는 주변 지역 전염병 창궐 위험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이례적인 강우와 기상 패턴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한 재앙인데 지금 뉴스에 나오지를 않네요. 예. 파푸아뉴기니의 산사태. 너무 엄청나고 또 요즘에 또 슬프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저희도 너무 늦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님 뭐 오늘 여는 말에서도 언급하셨다시피 네. 일본 하면 오렌지 주스고 오렌지 주스 하면 일본의 국민 음료. 네. 근데 일본 식탁에서 오렌지 주스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한겨레가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오르니까 안 되는 거겠죠? 네, 뭔가 좀 오늘의 기후 청취자들께서는 직감적으로 아 이거 기후 이러는데 우선은 환율입니다. 환율. 네. 엔화가 너무 낮아서 수입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기후 쇼크. 그래서 오렌지 주요 생산국의 기후 위기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원액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팔면 팔수록 이거는 적자다. 아하. 그래서 아예 뺀다. 라고 해가지고 식탁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일본 재무성 무역 통계 등에 따르면 2021년에 냉동 농축 오렌지 주스 평균 수입 가격이 리터당 293엔이었대요. 우리 돈 2,580원. 네. 리터당 이 정도였는데 지난해 엔저 영향으로 550엔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고 올해 들어서는 계속 또 오르면서 올 1분기에는 리터당 706엔까지 값이 상승한 거예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2021년에 비해서 네. 거의 한 3배? 두 배 반 정도가 계속 오르고 있고 네. 오렌지 쇼크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심각한 기후 변화가 있는데요. 실제 오렌지 최대 생산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브라질, 네. 따봉. 네. 브라질의 최근 가뭄, 폭우, 과수, 병충해 계속 잇따르고 있고 네. 브라질 피해가 제일 심각하다 그래요. 또 다른 생산국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인데 네. 허리케인 등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특히 브라질 흉작의 여파가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올해도 계속 흉작이래요. 네. 상황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비축량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말까지 흉작의 여파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추세라면은 국제 오렌지 원유 가격이 지금보다도 2배 이상 또 올라갈 것 같다. 이러면서 속속 판매 자체를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브라질에서 오렌지 원유가 오르는 건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을 텐데요. 있죠. 일단 일본 상황 잠시 더 말씀드리면 네. 아사히 음료가 지난해부터 오렌지 주스 판매를 중단했고요. 이거는 아마 엔저 영향이 컸기 때문일 네. 거고 올해 또 유키지루시 매그밀크도 오렌지 관련 일부 제품의 판매를 포기했고요. 또 모리나가 유업도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달부터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헉. 이렇게 계속 속속속속 이렇게 사라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네. 일본처럼 최악의 엔저 상황은 아니기에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은 버틸 수 있다라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환율로. 예, 네. 이번 달 초에 이제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내 업계는 판매 중단이나 가격 인상 대신 다른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아직 일본만큼의 어떤 엔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수입선 다변화죠. 그러니까 브라질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대신 유럽산, 특히 스페인산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뭐 요 정도로 우리는 판매 중단까지는 안 간다. 그래도 가격은 오르겠네요. 예, 그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그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수입선 다변화. 맞아요. 근데 수입선마저 다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기후 이상이 계속 오고. 조짐이 이상한 게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스페인산을 찾는 나라들이 다 그럴 테니까. 유럽산 오렌지 원액으로 수요가 몰려서 지금 유럽산 오렌지 원액 가격도 출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오렌지 주스 판매 중단이 남의 일이 아닌 게 환율, 우리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으로. 부분이고 네. 기후 위기 전 세계적인 부분이고 하나 더 어쨌든 뭐 오렌지는 뭐 우리나 일본이나 100% 거의 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 네. 이런 수입국의 경우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은 별로 없다. 근데 이게 오렌지가 하나의 사례지만 또 어떤 작물이 이렇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오렌지니까 수입하는 그나마 게. 판매 중단이지. 네. 이게 만약 주곡이다. 쌀. 이러면 이거는 그렇네요. 이제 그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 오렌지 쇼크가 한 발 한 발 오는데 이 참 다시 한번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참 파푸아뉴기니 소식, 일본 소식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사실은 요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거대 이슈들이 또 있어요. 전기본이라고 그때 한번 네. 그 전력 기본 계획 그게 이제 초안이 밝혀졌거든요. 네. 초안이 밝혀졌는데 그거는 아마 시간상 내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말씀드리면 정부나 어떤 또 경제지에서는 이거 전기본 요번 초안 보니까 상당히 희망적이다. 뭐 2030 몇 년까지 한 70%를 무탄소로 한다. 라고 하는데 이제 기후단체에서는 거대한 그 기후 그린워싱이자 역주행이 본격화됐다라는 논란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그린워싱이고 어디에서 역주행인지 또 긍정적으로 볼 요소는 무엇인지 내일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임재범님의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정말요. 예. 이게 무슨 산사태하고 오렌지 얘기가 인생을 생각하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음악 듣고 4부에서 뵐게요.